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호 10번 민중연합당의 김선동입니다. 통합진보당을 기억하십니까? 박근혜 정권의 적폐 중의 적폐가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박정희는 일본 천황에게 혈서로 충성 맹세한 다카키 마사오다. 국민 여러분, 친일 유신 독재의 부활을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했던 것에 대한 정치 보복이었습니다. 최순실이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 통합진보당부터 해산시키겠다고 했던 말이 실행되었던 것입니다. 2013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석기 의원 내라는 모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국정원의 관건 부정선거 개입이 폭로되자 궁지에 몰린 박근혜 정권이 조작한 사건이 이석기 의원 내라는 모 사건입니다. 최순실이 간첩을 만들어서라도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라 했던 말이 그대로 실행된 것입니다. 김대중 내라는 모 사건은 24년이 걸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이석기 의원 내라는 모 사건은 1년 반도 채 되지 않아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이석기 의원 내라는 모 사건은 자의적 체포 및 구금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세거 인권선언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등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명백한 정치 공작,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독재 정권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 공작, 정치 탄압의 희생양인 이석기 의원이 석방되어야 진짜 민주주의가 돌아온 것입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진짜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이제 정권 교체를 넘어 진짜 민주주의로 세상을 바꿉시다. 기호 10번 민중연합당의 저 김선동과 함께 국민 여러분, 이제 세상을 바꿉시다. 감사합니다.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일한국당 기호 11번 남재준 후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의 두 기둥인 안보와 경제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핵 문제로 인하여 전운이 감돌고 북한은 연일 북핵 문제를 위해서 핵타격, 선제타격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책임져야 될 정치인들은 사드를 배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제왕적 대통령 나라가 아닙니다. 1500년대 분당 정치 수준에 머물른 국회, 제왕적 국회 독재 국가입니다. 이 모든 혼란의 책임은 여지껏까지 나라를 이끌어왔던 정치권에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권을 송두리째 바꿔야 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 개혁을 위해서 국민 투표를 통하여 국회를 해산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사회 취약계층 대표들로 이루어진 직능 대표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각 선거구별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 소환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부활하여 정부와 국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사드는 방어에 충분하도록 1, 2개 부대를 추가 배치하여 최대 3개 부대까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핵 억제 능력은 오직 핵을 핵 보유만으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군의 전술 핵 배치를 재추진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독자적 핵무장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들의 취업을 제대군인 취업지원청을 신설해서 끝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각종 선심성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뒤틀린 우리나라의 경제 토양과 환경을 바꿔줘야 됩니다. 따라서 경제에 숨통을 쥐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발목을 쥐고 있는 쇠사슬을 칭칭 감아매고 있는 강성 귀족 노조들의 족쇄를 과감하게 해체시키겠습니다. 경제에서 정치 논리를 걷어내고 경제는 경제의 논리에 따라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민 부국 강병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와 불공정 관행이 없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부터 솔선수범하여 부조리를 척결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관행을 포함한 이 사회의 모든 불공정 관행과 비정상의 근원을 도려냄으로써 국민 각자가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건강하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푸른 한국당 이재호 후보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나라를 구할 9번 이재호입니다. 이번 대선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능하고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청산입니다. 구시대를 정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촛불 민심에서 드러난 이게 나라냐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대선에 있어서 나타나는 시대정신은 집권에서 분권으로, 분단에서 통일로, 이 2가지의 시대정신을 이번 대선에서 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번 대선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 나라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첫째로 개헌을 해야 합니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고, 둘째는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됩니다. 인구 100만 명 단위로 전국에 50개 광역자치시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세 번째는 선거구제를 개혁해야 됩니다. 현재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됩니다. 이렇게 3가지를 했을 때만이 나라의 틀이 바뀌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확실한 대통령을 뽑느냐, 아니면 대통령의 명패나 바꾼 그런 아무나 하는 그런 대통령을 뽑느냐 하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확실한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의 틀을 바꿀 기호 9번 이재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무소속 김민찬 후보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후보 기호 15번 김민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보 위기, 외교 위기, 정치 위기,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삶은 매우 불안정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기성 정치인들을 믿고 나라를 잘 경영해달라고,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달라고 큰 일꾼으로 세워주었더니 국민의 발행과 지지와 기대와는 달리 실망과 고통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치 구던이라는 기성 정치인들이 국민들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이 정치 10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 국민을 대표하여 출마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홍익당 윤홍식 후보 기조연설 듣고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 기호 14번 홍익당 대표 윤홍식입니다. 저는 지난 27년간 인문 철학을 연구했고 동서양 모든 고전의 결론이 인간의 본질은 양심에 있다. 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해서 싫은 것을 남에게 가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양심이다. 인간이 양심을 어기는 날 인간은 단종된 것이다. 멸종한 것이다. 이런 철학적 가르침을 깨닫고 유튜브를 통해 지난 5년간 인문 철학의 핵심을 무료로 공개해서 많은 분들께 이런 상식이 되는 철학을 같이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인문 철학을 상식으로 안다면 민주주의도 올바른 정치도 모두 깨달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심 정치가 인간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이고 양심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회활동을 통해서 표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촛불 전국을 맞아서 저는 이 땅에는 정말 양심이 깨어난 국민들이 나라를 스스로 바로잡으려 하는구나,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다양한 진보적 의견, 보수적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적폐로 삼아야 할 것은 진보나 보수가 아니라 비양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신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남을 해칠 수 있는 비양심. 제가 공부한 양심의 본질은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하지 말자였습니다. 내가 상대방이라면 원하는 것을 해주고 내가 상대방이라면 원치 않을 것은 하지 말자. 이게 양심의 본질이었습니다. 이런 양심의 근본이 민주주의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를 이룩하자,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자 외칩니다만 양심이 깔려있지 않는, 양심에 기본하지 않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민주주의의 바이블 사회계약론에서도요, 올바른 민주주의란 국민이 양심, 즉 보편의지, 국민 모두를 위하는 양심에만 복종할 때 올바른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 개인에게 복종하고 빠가 돼가지고 비양심인 사람을 따르고, 이거 민주주의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오로지 양심에 복종해야 됩니다. 상관이라서 복종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라서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양심에 맞으니까, 그게 모든 국민을 위하는 것이니까 그게 정의가 되고 올바른 민주주의에 합당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주권자는 양심에 따라 행동할 때 올바른 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양심 정치입니다. 양심 정부입니다. 제가 양심 경영 전문가로서 이 땅을 다시 리셋하여 양심 건국이 되도록 돕고자 출마하게 됐습니다. 지금 안보와 일자리 문제로 국민들이 괴로워하시는 걸 압니다. 안보건 일자리건 양심 정부가 이 땅에 들어설 때 모든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공적 서비스가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이런 국가적 비전을 저는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이런 역사적 대업을 이룬다면 우리의 양심 혁명이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양심의 비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